그동안 깊은 베일에 가려져 있었던 한국군 미사일 전력의 실체가 일부 공개됐다. 최근 발매한 신동아 2월호는 ICBM 뺨치는 현무-2 토마호크만 먹는 전룡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한국은 극비리에 추진해온 탄도미사일인 현무-2와 순항미사일인 전룡 개발에 성공해 이를 실전 배치했다고 밝혔다. 한국이 전룡이라는 이름의 순항미사일을 개발했다는 것은 지난해 여러 언론에 보도된 바 있다. 지난해 7월 5일 북한이 무더기로 미사일을 발사하자 윤광웅 당시 국방장관을 비롯한 국방수뇌부는 토마호크처럼 레이더 탐지를 피할 수 있는 낮은 고도로 날아가 계곡 깊숙한 곳에 숨어있는 적의 갱도 입구를 정확히 파괴할 수 있는 전룡 미사일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힘으로써 도하 언론은 이를 보도하였다. 신동아는 여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갔다. 전룡은 한국산 순항미사일의 실체를 가리기 위한 위장 명칭이고 실제 이름은 현무-3라는 사실을 최초로 공개한 것. 개발 단계에서 이 미사일에 붙였던 이름은 독수리였고 개발이 성공한 다음에는 현무-3라고 이름 지었는데 한국군은 이 이름조차도 알려지는 것을 꺼려 과거 개발에 실패한 무기에 붙였던 전룡을 이 미사일에 붙여 언론에 공개했다고 보도했다. 처음 개발된 현무-3의 사거리는 500km였다. 한국은 현무-3을 먼저 개발하고 이어 현무-1을 개발했는데 거기에는 사연이 있었다. 한국은 박정희 대통령 시절 백곰이라는 시험용 미사일 개발에는 성공했으나 백곰 개발에 놀란 미국이 기술 제공을 거부함에 따라 실전용 미사일을 개발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한국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과 접촉해 1979년 한미미사일 각서를 교환하게 되었다. 이 각서는 미국이 미사일 기술을 제공해주되 한국은 최대 사거리를 180km로 한정한 탄도미사일만 개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그로 인해 한국이 개발한 현무의 최대 사거리는 180km 한정될 수밖에 없었다. 1987년 한국이 현무 개발에 성공하자 북한은 소련제인 스커드피를 토대로 사거리를 500km로 느린 노동 미사일을 만들어냈다. 이에 자극받은 한국은 이 각서를 한국의 미사일 기술 개발을 막는 노예 문서로 보고 미국에게 이 각서 폐지를 강력하게 요구했다. 이 각서를 폐기하기 위해 한국이 내놓은 대안이 사거리 300km까지의 탄도미사일 개발을 허용하는 MTCR의 가입이었다. 오랫동안 미국과 협상을 거듭한 한국은 미국의 동의를 얻어 2001년 3월 26일 MTCR에 가입하게 되었다. MTCR은 속도가 빠른 탄도미사일의 사거리는 제한해도 순항미사일의 사거리는 제한하지 않는다. 여기에 착안한 한국은 MTCR 가입 추진과 함께 단독으로 순항미사일 개발에 도전해 2000년대 초 사거리 500km의 순항미사일 현무-3의 개발에 성공했다. 그리고 사거리를 늘리는 개량 사업에 도전해 최근 사거리 1000km짜리를 개발해 실전 배치했다. 개발 단계에서 사거리 500km짜리는 독수리-1, 1000km짜리는 독수리-2로 불렸는데 양산에 들어간 후 사거리 500km짜리는 현무-3A로 1000km짜리는 현무-3B로 바꿔 불리게 되었다고 한다. 한국은 인천공항 부근에서 제주도 근처를 잇는 직선거리가 400여 킬로미터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작은 나라이다. 따라서 사거리가 500km가 넘는 미사일을 시험 발사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500km짜리를 개발할 때는 50km를 10번 왕복한 후 목표물을 맞추게 하고 1000km짜리는 20번 왕복 비행한 후 목표물로 돌진케 하는 방법으로 시험 발사를 했다고 한다. 현무-3A와 B의 개발에 성공한 후 한국은 사거리를 1500km로 느린 현무-3C 개발에 도전하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함정과 잠수함에서도 발사할 수 현무-3 개량 사업도 펼치고 있다. 올해 7,
8월쯤 한국은 첫 번째 이지스 구축함을 건조하는데, 이 구축함이 바로 함대지 형태로 개량된 현무-3을 처음 탑재하는 함정이 된다. 2020년쯤 건조되는 한국형 잠수함에는 잠대지 형태로 개량된 현무-3가 탑재될 계획이다. 현무-3은 INS 항법 장치와 함께 GPS 수신기도 탑재돼 있어 미국제 토마호크만큼이나 초정밀 사격이 가능하다고 한다. 2001년 3월 말 MTCR에 가입한 직후 한국은 바로 사거리 300km짜리 탄도미사일 개발에 도전에 성공했다. 이 미사일에는 현무-1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는데, 이 미사일은 미국의 ICBM처럼 4일로에서 발사되는 것이 특징이다. 북한이 보유한 스커드-B와 노동-미사일, 그리고 한국의 현무-1 미사일은 수직 발사대를 통해 발사된다. 수직 발사대를 세우는 데는 2시간이 소요되므로 이 미사일 보유국은 자칫하면 상대에게 미사일 발사 사실을 들킬 염려가 있다. 그러나 ICBM은 4일로라고 하는 지하에 만든 거대한 저장고에서 발사되므로 발사 의지를 완벽하게 감출 수 있다. 4일로는 ICBM에 이미 수직으로 서 있는 발사대이자 저장고 역할을 하므로 발사 단추를 누르면 ICBM은 바로 4일로의 지붕을 깨고 발사된다. 4일로 시스템은 급작 사격을 가능케 하므로 적국은 미사일이 발사된 사실을 아예 모르거나 뒤늦게 알게 된다. MTCR의 제약 때문에 탄도미사일의 사거리를 늘릴 수 없었던 한국은 4일로 체제를 선택한 현무-3을 개발했다. 한국은 4일로 시스템 외에도 ICBM에서만 사용하는 특수 기술을 현무-3에 적용시켰다고 한다. 이러한 미사일 개발이 배치되자 육군은 이 미사일을 전문으로 다루기 위해 지난해 9월 28일 유도탄 사령부를 설치했다. 신동아는 북한의 무더기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의 위협으로부터 한국을 지키는 것은 햇볕 정책을 펼치는 정치인이 아니라 이러한 미사일을 개발한 엔지니어의 애국심이라고 평가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신동아 2월5 참조. 핵과대량 살상무기 대응의 맞춤형 억제 전략 타우러스. 사거리 500km의 타우러스는 내년부터 도입돼 전력화되는 공대지 장거리 미사일이다. 북한의 대량 살상무기에 대응한 이른바 킬체인 전략의 핵심 전력일 뿐만 아니라 미국제가 아닌 독일, 스웨덴 합작의 유럽제 무기라는 점에서도 주목을 받아왔다. 한국과 미국은 북한의 핵과대량 살상무기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한미안보협의회에서 합의한 맞춤형 억제 전략을 올해 을지 프리덤 가디언 연습에 처음으로 적용했다. 맞춤형 억제 전략은 전평시 북한이 핵과대량 살상무기 사용을 위협하는 단계와 실제 사용하는 단계로 구분해 핵무기 사용을 핵위협 단계, 사용임박 단계, 사용 단계의 3단계로 구분했다. 2단계인 사용임박 단계부터는 군사적 대응 단계에 속하며 선제 타격 여부가 검토되는 단계이며 선제 타격을 위해 우리 육해공군의 중장거리 미사일이 사용된다. 우리 군은 북한의 핵사용 징후가 뚜렷해지면 선제 타격으로 해당 시설을 사전에 무력화할 것이란 방침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공군의 억제 전력으로는 2015년 이후 도입되어 전력화되는 170여 발의 타우러스를 제외하면 현재 보유 중인 대응 무기로는 F-15K에서 발사되는 사거리 260km의 슬래미알 공대지 미사일이 전부다. 하지만 슬래미알은 수량이 적고 현재는 성능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사실상 장거리 공대지 타격 능력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 대부분의 전력은 육군의 유도탄 사령부나 해군 그리고 미군의 이지스함에서 발사되는 토마호크 미사일 등의 전력이다. 북한의 핵위협과 더불어 한국에게 또 하나의 위협은 휴전선 가까이 배치되어 사거리가 50에서 최대 200km로 남쪽 수도권 일대를 사정권 안에 가지고 있는 이른바 장사정포들이다. 북한은 2013년 핵실험에 이어 2014년 올해 들어 2월부터 9월까지 사거리가 500km에 이르는 신형 전술 미사일과 방사포 등 19차례에 걸쳐 110여 발 이상을 발사했고
이는 전년 대비 10배 이상으로 증가한 수치이다. 주로 강원도 원산 지역에서 미사일 발사 시험을 했던 북한은 최근 들어 평북과 황해도, 평산, 개성 등 내륙 지역으로까지 발사 지점을 확대하고 있고, 최근에는 북, 중 접경 지역인 자강도 지역에서도 미사일을 발사했다. 따라서 우리 군은 북한의 장사정포의 위협, 핵과 대량 살상 무기의 억제력을 확보하기 위해 북한 전역에 장거리 타격이 가능한 대응력을 필요로 한다. 특히나 북한이 보유한 각종 장사정포는 미사일보다 싸고 대량 발사가 가능한 107, 122, 240, 300mm 방사포가 5천여 문에 이른다는 점에서 한국군이 신속한 원점 타격 능력을 갖추지 않고는 근본 대책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 북한의 장사정포에 대해 한국군이 가지고 있는 대응 무기들은 대부분 지상 발사 무기들인 미사일과 다연장 로켓들이다. 또한 한국 군 당국이 최근 북한의 미사일과 장사정포의 대책으로 도입하겠다는 무기들은 모두 지상에서 발사되는 무기들이다. 한국은 현존 최고의 공대지 미사일로 평가받고 있는 사거리 500km의 순항미사일 타우러스를 도입해서 2015년 이후 전력화할 계획이지만 주로 지하 군사시설에 대한 관통 타격용이고 수량도 적다. 3중 항법 시스템으로 정확도 면에서도 현존 최고의 장거리 공대지 순항미사일로 평가받고 있는 타우러스는 관통 탄두뿐만 아니라 다양한 타격이 가능한 탄두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한국의 킬체인과 맞춤형 억제 전략의 핵심인 타우러스 KEPD-350K는 다음과 같은 특장점을 가지고 있다. 타우러스는 전 세계에서 가장 앞선 유도무기 시스템 개발사인 독일과 스웨덴 합작사인 타우러스 시스템즈사의 제품이다. 타우러스의 가장 큰 특징은 목표물인 적의 전략적 자산까지 탄두를 유도하는 정밀 항법 장치에 있다. 트리테크로 불리는 이 3중 항법 장치는 이번 TRN, 밀GPS로부터 데이터를 수집하여 미사일의 INS를 업데이트함으로써 정밀 타격 능력을 확보한다. 이 3중 복합 시스템은 단연 타우러스가 비교 우위를 확보하고 있는 부분이다. 이 중 이번은 미사일의 비행 경로 상에 위치한 특정 지역의 항공위성 화상 데이터 및 좌표를 함께 사용한다. 미사일이 해당 지점에 도달하면 영상 센서를 통해 지형을 촬영하여 미리 입력된 화상 데이터 및 좌표와 이를 대조하여 미사일의 현재 위치를 파악하는 방식의 항법 체계다. 항로를 스스로 수정할 수 있는 현존하는 최고의 스마트 폭탄인 것이다. 저기 전략적 자산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다. 교량, 창고 같은 민간 시설에서부터 공군과 해군기지, 레이더 기지와 같은 지원 시설은 물론이고 강력한 방호 시설로 보호를 받는 적의 사령부나 탄약 창고 등 다양하기만 하다. 이들 전략적 자산들은 대부분 대공포나 미사일 등의 적극적 방어 설비로 보호되고 있으며 소극적으로는 두꺼운 강화 시멘트로 보호되는 지하에 자리 잡고 있다. 따라서 목표물의 방어 상태 등에 대한 정밀한 사전 정보 입수와 이에 기반한 적절한 사거리와 탄두를 갖춘 미사일이 선별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이는 보통 까다로운 일이 아니며 위성 시스템이 전투에 활용되는 오늘날에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트리테크로 알려진 항법 장치를 갖춘 타우러스는 바로 이러한 복잡한 상황 속에서 적이 다양한 전략적 자산들의 종류와 무관하게 어떤 환경 하에서도 목표물을 모두 타격할 수 있는 무장 시스템이라는 데에 가장 큰 장점이 있다.